향후 5년 이내에 최소한 6개 나라 이상이 J10의 도입 의사를 밝힐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흐름을 지금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논리는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왜냐? J10C가 라팔을 이겼다. 그것도 5대 0으로 미국이까지도 다 격추를 시켰다. 그러니까 J10C는 상당히 우수하다. J10을 누가 만들었느냐? 주식 사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변화들이 가져오는 것이 또 중국의 상당히 핫한 섹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다가 다시 포커스를 받고 있는 중국의 방산 군수 산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무기 이야기인데 사실 군사 전문가도 아닌 제가 좀 뜬금없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중국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타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한판 붙었죠. 근데 이번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은 6대 0이었습니다. 여기 CNN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인디아와 파키스탄 6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전투기 5대 그리고 드론 부대 전체를 다 격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위 여부는 전문가들이 나중에 판단하고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군에서도 다 이제 팔로우를 하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파키스탄은 무기를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고 인도는 과반 이상의 무기를 미국 또는 그 동맹국에서 사오는 것이니까 사실상 중국하고 서방 무기의 대리전이 이번에 인파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미디어의 리포트는 이 두 집단의 전투기 또는 미사일의 사양, 가격 이런 부분만 비교하는 표면적이거나 1차적인 분석을 대부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하고 그 무기 세트 가격은 대당 2.4억 달러인데 중국의 젠 J10 CE라 그러죠. 이제 E가 붙는 거는 이제 수출형에 붙는 이니셜인데 J10C 전투기는 레이더하고 이런 전체 무기 세트 다 합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주 그 포커스를 받고 있는 PL-15라는 그 공대공 미사일도 들어가 있는데 그 풀세트가 대당 5,500만 달러에 불과하니까 프랑스의 라팔이 중국의 젠보다 4배나 더 비싸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세계 최강의 근접 공중전의 전사라고 불리는 즉 도그 파이트라고 불리는 라팔 그게 3대나 떨어졌고 수호이 30이 떨어졌고 미구 25도 격추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5대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투기가 원사이드하게 깨진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건 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마 파키스탄에 도그 파이팅의 도 같은 톰 크루즈 같은 탑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국내외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고 내린 결론은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 J10의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중국은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무기 데이터 링크라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무기에서도 역시 중국은 개발은 늦었는데 실전하고 응용에서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증거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군사 전문가들의 용어로 말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개발한 유도 미사일 그리고 그것에 연동된 위성 배열 레이더라고 하던데 이게 A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A사의 탐지 추적 기능의 실전 적용 그리고 공치 9P라고 하는 지대공 레이더 그리고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ZDK인데 ZDK-03 그리고 젠10 그 전투기 거기에 PL-15라는 공대공 미사일이 겹쳐져서 이것이 모든 데이터들이 공유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그런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중국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파키스탄의 지대공 레이더가 추적하는 데이터를 전투기로 전달을 하면 이 J10 전투기는 레이더를 안 켜고 기습적으로 팍 상승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서 다시 급 하강을 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그러면 이제 쏘고 나는 그런 미사일은 자체적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 미사일 PL-15를 갖다가 후방에 있는 조기 경보기 JDK-03이 맡아서
얘를 유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체가 다 링크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같은 경우는 전자전 시스템이 그 전투기 자체가 레이더로 락곤이 돼야지만 추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락곤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파키스탄 전투기가 데이터도 켜지 않고서 라팔 전투기 시스템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팔은 자기가 락곤된지도 모르고 근처에 위험 요소도 없었기 때문에 인도 조종사들은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했다는 그런 해석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건데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겁니다. 오토매티드 오퍼레이션에서 지금 그것을 이제 구조도로 했는데 사실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좀 듣고서 알았는데. 근데 그런 인도의 조종사들이 설사 알게 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PL-15가 마하 3에서 4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것이 자기들 레이더에 딱 잡히면 경보음이 울린 후에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10초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파키스탄이 쓴 것은 그냥 J-10의 전투기의 능력이 아니라 중국의 전술적인 연동작전의 능력과 실시간 통신 시스템의 그 체제를 쓴 것이고 인도는 러시아제 방공망, 영국제 유도미사일, 그리고 프랑스제 전투기, 이스라엘제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잘 세팅된 팀 플레이와 스타가 단독 플레이한 것이 이번 게임의 승부를 가른 것입니다. J-10은 A사 레이더 그리고 이제 PL-15 미사일 이런 전자전의 체계가 완벽하게 융합이 되어서 먼저 쏘고 먼저 보고 먼저 파괴한 그런 선순환 구조가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랑스 정보당국에서도 라팔이 세계적인 전투기잖아요. 근데 2001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후에 공중전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압된 사례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또 하나가 파키스탄은 F-16, 미국의 F-16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먼저 띄우려고 했답니다. 근데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F-16 가지고 인도를 공격하는 것은 못한다 하고 승인을 안 해줬대네요. 그렇다 보니까 파키스탄이 쓸 수 있는 전투기가 중국의 J-10C밖에 없었다는 것이 뒷이야기입니다. 그 덕분에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후졌을 것으로 말을 하던 그런 중국의 무기 시스템의 통합 능력과 전자전 능력을 이번 전쟁에서 보여주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아이러니한 이벤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의 조기 경보기는 정찰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고 다수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동시에 지휘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이 공중 조기 경보기 통제기인 JDK-03 이것을 제작한 것도 중국의 상장회사입니다. 산시항공이라는 곳인데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라팔은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다소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죠. 그래서 그쪽의 주가는 떨어졌고 이번에 중국의 방산 쪽은 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조기 경보기의 전자 출력 자체가 전투기인 라팔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라팔도 전파 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술은 공중전의 기존의 룰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서 이번 싸움이 양국의 영공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이제 근접전을 한 것이 아니고 거의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서로 미사일을 쏴대고 하면서 사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했는데 그 정도 장거리에서 적 전투기가 알아채기도 전에 격추를 시키는 그런 공대공 정밀 타격이 가능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이더 탐지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PL-15가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PL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PL은 중국어의 병력이라는 필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이니셜입니다. 우리도 청천벽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PL은 병력의 중국어 발음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중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전부 다 상장사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PL-15를 만든 중앙성비라는 회사, 그리고 경보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앙신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공급망 전체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실물 전력과 바로 연동되는 그런 구조였고 이번 전투의 결과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다시 보여졌었습니다. 이번 전투는 중국의 항공공업 그리고 국방산업의 기술력이 전 세계 무기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고, 그것은 이렇게 주가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방산 ETF인데 지금 최근 며칠째 계속 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질 못했는데 역시 전이항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PL15와 관련된 그 회사의 주가도 이렇게 지금 한 3, 4일 사이에 거의 60%, 70%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자본시장에서 보는 적어도 중국 자본시장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최소한 6개 나라 이상이 J10의 도입 의사를 밝힐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흐름을 지금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논리는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왜냐? J10C가 라파를 이겼다. 그것도 5대 0으로 미국이까지도 다 격추를 시켰다. 그러니까 J10C는 상당히 우수하다. J10을 누가 만들었느냐? 주식 사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변화들이 가져오는 것이 또 중국의 상당히 핫한 섹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다가 다시 포커스를 받고 있는 중국의 방산 군수 산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지, 이것은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무기 시스템과 그런 통합 운용 능력을 의심하던 쪽에서 실전의 효용성을 봤기 때문에 상당한 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기 수출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무기를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K방산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또는 이스라엘보다 저평가를 받는 것은 실전에 응용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값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인데 중국은 더했죠. 근데 중국은 이제 상품 설명서에다가 자기들 실전 기록을 갖다가 막 달고 새로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또 경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은 탱크라든가 전차라든가 대포, 그것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 국가에만 판매를 했던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중저가 무기 내지는 싼 또는 치우친 그런 무기 판매에서 이제는 전투기와 미사일 또는 크게 보면 이런 전체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팔게 된다 그러면 참 또 하나의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 말씀, 이제 작년부터는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겼고 중국에게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방산 또는 국방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비싸도 무조건 이긴다는 미국 무기라면 참겠는데 비싸고 깨지는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대만 해협에서 또 다른 힘의 균형이 어떻게든 변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중국에 대한 사실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것이 군사 영역에서까지 있었다는 것이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게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국이 달라지고 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좀 디스카운트해서 보려고 하는지는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